자, 오늘도 구독자분 댓글이 있어서 읽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긴 관계로 한 문장 읽고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고수님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영상 감사드려요. 감사합니다. N2 뭐뭐뭐보다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이거 컷해볼게요. N으로 시작하는 뭐 서비스가 한국에서 굉장히 인기더라고요. 그 원래 미국 건 거 아시죠? 미국 플랫폼이에요. 근데 한국 분들한테 사실 이거에 대해서 들을 말씀 되게 많습니다. 왜냐면 N 플랫폼이 한국에 보급되기 전과 후가 한국 문화가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이 보고 듣는 거에 약하다는 거예요. 미디어가 인간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인식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그 N사는 사실 저희 동네에 있어요. 근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그냥 N사 하면은 뭐 그냥 미디어 하는 회사라고 단순하게 생각하겠지만 N사가 위치한 그 동네에 굉장히 큰 사탄 종교단체가 있어요. 사탄 종교단체가 건물을 굉장히 크게 지어놓고 대놓고 그냥 우리 사탄 숭배하는 곳입니다라고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도시에 있는 그 미디어 회사예요. 그래서 그 미디어 회사가 그 지역의 분위기를 반영합니다. 그래서 N사에서 나오는 컨텐츠들 보면은 굉장히 반 개신교적이에요. 그래서 그 N사가 특히 요즘 한국 감독들한테 펀드를 많이 주면서 한국 작품도 많이 만들려고 해서 한국에 보급하거든요. 근데 그게 그 주체가 한국 방송사가 아닙니다. 한국 토종 방송사가 아니라 그 주체가 그 미국에 있는 N사인 거예요. 근데 그 N사가 있는 동네가 사탄 숭배가 굉장히 활발한 지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반개신교적이에요. 그걸 항상 알고 종교적으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N사가 만들어놓은 한국 드라마에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목사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항상 보면은 위선자죠. 겉으로 보면은 막 되게 막 뭐 하나님 말씀을 전하지만 알고 보면 막 뒤에서 보면은 막 마약 조직원이고 혹은 굉장히 부패하고 악의 그런 근원 같은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근데 실제로 개신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목사님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죠. 항상 그 지역사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까 그 고민하면서 설교를 준비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 미디어 회사가 반개신교적이다 보니까 항상 그렇게 개신교에 대해서 그 괴물같이 묘사하죠. 근데 뭐 저처럼 개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뭐 매주 개신교 교회를 가기 때문에 그런 미디어가 거짓말이란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개신교 아니신 분들, 개신교 교회에 한 번도 출석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은 그냥 미디어에 나온 모습만 보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개신교에 대한 굉장히 왜곡된 이미지가 사람들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N사 플랫폼 보실 때 굉장히 조심하세요. 저는 솔직히 N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왜 안 가지고 있냐면 N사가 그렇게 악한 미디어를 계속 사람들한테 보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 보면 또 추천 컨텐츠가 뜨기 때문에 계속 그 악한 미디어에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정신세계가 완전 악해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막기 위해서 N사 어카운트를 가지고 있지 않고 영화나 뭐 드라마 보고 싶으면 저는 그냥 동네 도서관에 다녀요. 동네 도서관에 가서 그냥 빌려봅니다. 대출을 해봐요. 그럼 DVD나 뭐 블루레이 같은 거, 디스크 같은 거 대출하면 한 3주 정도 빌려주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봅니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아니 지금 쌍팔년대도 아니고 2023년에 이렇게 인터넷이 잘 된 시대에 왜 그렇게 촌스럽게 DVD나 블루레이를 보냐고요. 왜냐면 그게 가장 정신건강에 안전한 방법으로 영화나 드라마를 즐기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인터넷 그 서비스는 왜 위험하냐면 인공지능이 님이 과거에 봤던 영화나 드라마 이력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 어떤 폭력적인 성향을 좋아하고 어떤 뭐 자극적인 성향을 좋아하고 어떤 정치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인종은 뭐고 그걸 다 분석한 후에
추천 영상을 띄워주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으로 중독이 돼버립니다, 미디어에.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스트리밍 서비스를 굉장히 안 좋아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이제 인공지능 시대라서.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멤버십 게시글과 무관한 내용으로 본 질문을 드리기 조심스러워 여기 남깁니다. 혹시 멤버십 게시판에서 받으신다면 글을 옮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은 멤버분들은 그 멤버십 게시판 아무데나 그 남기시면 돼요. 비공개로 된 데다가 그렇게 남기시면 되고, 공개된 데다는 댓글을 안 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제가 채널이 조그만 했을 때는 옛날 초기 구독자분들 기억하시겠지만 별 얘기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채널이 커지면서 항상 채널이 커지면 일정 퍼센테이지로 굉장히 이상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제가 통계적으로 보통 분석해 보니까 한 1000명당 2명꼴로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 유입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정상적인 정서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정신과 진료를 받아야 될 만큼 굉장히 부정적이고 어둡고 정신세계가 정말 심각하게 아픈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1000명당 2명 정도 그 확률로 계속 유입되더라고요. 그래서 공개된 게시판에 있으면 정말 이상한 정신병자 같은 글을 남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은 공개하는 스타일로 댓글을 운영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비공개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공개 게시판을 이용해 주세요, 멤버분들은. 그래서 멤버분들 질문만 받고 그냥 대중의 질문은 요즘 안 받고 있어요. 왜냐면 채널이 커지다 보니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이상한 사람들 많이 유입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요즘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연예인들이 왜 이렇게 자살하는지 그 마음을 알 것 같아요. 그 공개된 공인으로서 활동을 할 때 그 온갖 이상한 사람들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저 같은 학고막 유튜버한테도 1000명당 2명꼴로 정신병자 같은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뭐 본인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 수백만 명이 넘는 연예인들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아시고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게시판 같은 데다가 악플 같은 거 웬만하면 달지 않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 읽어드릴게요. 저는 올해 가을 지원 예정인 EECE, 그러니까 전자공학 및 컴퓨터 엔지니어링 학부생인데, 항상 교수님께서 영상에서 연구핏을 강조하신 걸 볼 수 있는데 제가 학부생으로서 내세울 만한 연구핏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컷해볼게요. 자, 지금 이런 마음, 자신감이 없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실 님이 정말 실력이 없다기보다는 한국 정서예요. 요즘 한국 젊은이들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왜 은둔형 외톨이가 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한국 사회는 지금 조선이 망했죠. 조선이 망했고 한국 사회는 대한민국이라는 새로운 건설된 국가 안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어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죠. 하지만 조선이 아직 남아있어요. 조선의 정신세계가 아직 남아있어요. 즉 유교적 성리학의 이상향의 세계를 추구하는 자들이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조선시대 때 어떤 사람이 쿨한 사람이었죠? 뭐 자식들이나 와이프, 그러니까 마누라들은 힘들어도 그거랑 상관없이 본인이 큰 가수고 멋진 도포 있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학문적으로 우수하다는 걸 보여주면은 그게 쿨하게 보인 그 쿨함을 최고로 하는 그 시대였잖아요. 그 조선시대에 사람들 까보면은 남자들만 좋은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갓쓴 선비들만 좋은 세상이었고 나머지는 뭐 노비들이나 특히 뭐 양반집이라 하더라도 양반집 뭐 그 아내 그리고 자식들은 그 철저하게 희생당하는 그런 굉장히 부정적인 모습에 가부장제가 그려졌던 게 유교 사회란 말이에요. 그게 아직 남아 있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회가 추구했던 이상향은 뭐냐면 남 보여주기 위해 멋진 삶이에요. 그게 아직 남아 있다니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나 명품으로 치장하잖아요. 시계도 명품, 옷도 명품, 가방도 명품, 심지어 애기 유모차까지 최고급
그 유모차를 하고 차도 명품, 이게 다 명품, 회사도 명품, 학벌도 명품, 명품으로만 이렇게 치장하잖아요.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그 마지막으로 한국에 뭐 여행 갔을 때 제가 한 카페에 갔는데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카페에서 어떤 여대생이 그 영어책이랑 막 이런 거 세팅을 막 하는 거예요. 화면에다. 그다음 그 화면 보이기에 카페에서 그렇게 세팅한 다음에 공부하는 척하고 사진 찍은 다음에 SNS에 올리더라고요. 그 사진 찍고 책 다 집어치우고 친구랑 그냥 수다 떨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사진 찍은 이유는 남 보여주기 위해서, 아 나는 뭐 카페에서 뭐 무슨 영어책 공부 중이다, 뭐 그런 우아한 이미지 남 보여주기 위해서 만드는 거고, 실제 삶은 공부 안 하는 인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그렇게 남 보여주기 위해 되게 중요한 그런 사회예요. 이게 결국 아직도 한국에 그 조선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님이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철저하게 다른 사람 무시하시고 님이 하고 싶은 거를 하시면 돼요. 미국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 고등학생들, 미국 뭐 대학생들 사이에서 그냥 그거 다 무시하고 미국 여대생 얘기해 볼게요. 미국 여대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옷 스타일이 뭐냐면 추리닝 바지예요. 그래서 미국 여대생들 사이에서 추리닝 바지 입고 그냥 가방 메고 다닙니다. 왜 그럴까요? 추리닝 바지가 공부하기 편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공부하기에 가장 좋은 옷을 그냥 입고 다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남 보여주기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그래서 미국 사람들은 또 학벌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공부하고 싶어하는 분야를 그냥 묵묵히 재미로 하다 보면은 그쪽으로 좀 잘하는 사람이 되겠죠. 이게 미국이 원하는 인재예요. 그러니까 님이 지금 부족하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부족하다는 생각은 자꾸 님과 남을 비교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예전에 그런 영상 만든 적 있어요. 특 먹고 가지 말라고. 특 먹고 가면 어린 나이 때부터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습관을 마음 안에 쌓게 되고 결국 성장 과정에서 열등감이 정말 많은 괴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뭐 남과 자신을 비교하지 않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자, 님은 이미 뭐 고등학생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일단 대학생이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렇게 남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으로 가지 말고 성인이기 때문에 자기 멘탈을 스스로 붙들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남과 자신 비교하지 마세요. 그냥 본인이 묵묵히 준비하면 됩니다. 그리고 너무 좋은 데 가려고 막 랭킹도 막 높게 잡지 마세요. 뭐 한국은 또 그런 게 있어요. 유학 간다고 하면 뭐 적어도 랭킹이 이 정도는 돼야 유학 아니냐. 100위권 안에 겨우 드는데 유학 가면 한국 사람들 그러죠. 애기게 뭐 그딴 데를 유학이라고 가냐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런 남들의 그런 시선 무시하시고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거 공부하시면 돼요. 본인이 공부하고 싶은 거 공부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다 그렇게 딴지 거는 사람들 다 까보면 배 아파서 그런 거예요. 자, 계속 읽어볼게요. 올해 말에 4학년을 마치게 되는 입장으로서 어떤 것을 어필하면 좋을까요? 예를 들면 저는 전작과 전공으로 양자 컴퓨터를 활용한 광학 시뮬레이션 분야 학부 연구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연구핏으로 봐줄까? 그럼요. 그러니까 연구핏이란 게 뭐냐면 남들 보기에 화려하게 막 뭔가 있는 거 그런 걸 말한다기보다는 본인 인생의 방향성을 말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입학하는 당시에 10위권 정도 하는 명문대 박사과정에 붙었죠. 사람들이 이런 데 들어가려면 막 진짜 뛰어난 실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저는 까보면 사실 굉장히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럼 어떻게 붙었냐? 연구핏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일단 교수가 뭐 하는 데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자, 제가 연구했던 했던 박사과정의 랩은 뭐 하는 곳이었냐면 슈퍼컴퓨터를 사용해서 인간을 어떻게 하면 좀 나쁘게 말하면 인간을 어떻게 하면 강화시킬 수 있을까, 이걸 연구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인간의 몸의 곳곳에 그런 생체 전자칩이라든가 아니면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인간의 몸에 장착해서 그거를 슈퍼컴퓨터랑 연결해서 어떻게 하면 인간의 능력을 확장시킬까, 그런 걸 연구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런 연구소면 중요한 게 뭐냐면
일단 인간의 몸을 좀 이해하고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생물학을 좀 알아야겠죠. 그리고 컴퓨터,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거니까 컴퓨터를 좀 할 줄 알아야겠죠. 그리고 인간의 몸은, 미국에서는 인간의 몸 자체를 기계 장치로 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연구하는 분야가 기계과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왜냐면 인간이 걷고 달릴 때 그 몸 자체가 동력학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족 보행 로봇 같은 거죠. 그래서 기계과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수가 찾던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기계공학 쪽으로 로봇 동력학을 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슈퍼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생물학에 조예가 있는 사람. 이 세 가지를 원했던 거예요. 그 세 가지를 아주 뭐 잘할 필요도 없고 인생의 방향성이 이렇게 된 사람. 근데 제가 우연히 그런 사람이었어요. 일단 제가 왜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꿈이 뭐였냐면 그런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데 보면 뭐 아프리카 초원 같은 데서 사진기 하나 들고 다니면서 막 사자의 습성을 관찰하고 뭐 그런 동물학자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 제 꿈이었어요. 근데 왜 그 꿈을 접게 됐냐면, 고등학교 때 당시 진로지도 선생님께서 실제로 네 꿈과 같은 사람을 조사해보고 뭐 그런 숙제를 내줬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동물학자를 조사해봤더니 맙소사 정말 가난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하면은 진짜 밥 벌어먹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걸 말았죠. 그리고 차선책으로 현실적으로 내가 살만한 게 뭐가 있을까 했을 때 그게 이제 공대 쪽이더라고요. 아시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제가 그랬었고, 자, 그래서 여차 하다 보니까 생물학적인 백그라운드도 좀 있었어요. 그래서 생물학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학부 때 생물학 수업을 좀 들었었고, 생물학과 가서. 그리고 제 본 전공이 기계과였고, 그리고 컴퓨터에도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컴퓨터 사이언스 전공 수업도 많이 들었었고, 뭐 그래서 자연스럽게 교수가 원하는 핏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방향성 말하는 거야. 제 지도교수가 찾던 방향성은 기계과이면서 컴퓨터 프로그래밍도 잘하고 생명 관련된 기술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딱 그 핏이 딱 되어 있던 거죠. 그래서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교수에 딱 맞춰서 커스텀하게 인생의 방향성을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연히 맞아도 되는 거고 의도적으로 만들어도 되는 거고, 어쨌든 꼭 맞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되는 거죠. 그리고 사실 근데 제가 됐기 때문에 남들도 다 된다, 이런 말하기는 또 쉽지 않죠. 왜냐면 개인적으로 저는 저의 종교적인 신앙으로 제 인생을 이끌어줬던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당시에 제가 연구 핏을 넘어서서 또 인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또 하나님이 또 남들보다 쉽게 또 길을 열어줬다는 또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시도를 해보세요. 시도를 해보시고, 일단 연구 핏은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도 교수님께서 관련 연구를 하고 계시긴 하지만 제 지식이 얕아서 이런 걸 쓰면 사기가 아닐지 고민되네요. 여기서 컷해볼게요. 자, 일단 제가 느껴지는 거는 님에게서 좀 자신감이 없습니다. 당당하게 본인이 원하는 핏을 만든 다음에 그 핏이 있다고 당당하게 주장하세요. 근데 이게 사실 제가 미국에서 박사과정 하면서 티칭 어시스턴트를 했었거든요. 뭐냐면 연구 조교 말고 수업 조교. 그러니까 대학원생이 할 수 있는 조교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교수의 연구를 도와주는 연구 조교가 있고 교수의 수업을 도와주는 수업 조교가 있는데, 제가 수업 조교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래서 미국의 대학교 1학년, 대학교 2학년 학생들을 가르쳐 본 적이 있는데, 한국 학생들이랑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뭐냐면 한국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그 치열한 대학교를 향한 경쟁 속에 살거든요. 그래서 정답을 항상 맞춰야 되는 강압적인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미국 교육은 그런 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 학생들은 뭘 잘 몰라도 뭐 쥐뿔도 몰라도 자신감이 만땅이에요. 그래서 뭘 잘 모르면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한국 학생들 특징은 뭘 자기가 완벽하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되게 자신 없어 합니다. 이제 그게 이제 한국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뭔가 손들고 발표할 때는 거의 99% 이상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손들고 발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미국 학생들은 한 절반 이상만 아는 것 같은 감이 들으면 막 손들고 막 발표합니다. 왜 그런 차이가 나냐면 교육 시스템 때문에 그래요. 한국 같은 경우는 뭔가 1등하고 100점 맞고 그런 사람만 잘했다 하기 때문에 정말 자기가 완벽하게 정답이라는 확신이 들 때만 자신을 가지고 나머지는 다 약간 루저가 되는 스타일인데, 미국 교육 시스템은 원래 선생님들이 그렇게 뭐 정답을 가지고 푸시를 안 하기 때문에 자신감이 굉장히 아주 많아요. 그래서 지금 님도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신감 없죠. 자기 지식이 얕아서 이런 걸 쓰면 사기가 아닐지 고민되려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당당하게 본인이 그걸 한 게 맞으면 하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본인이 주장하기 나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PR을 잘 하는 게 미국 문화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자신의 강점을 이야기하십시오. 아시겠죠? 이게 또 비슷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지금 뭐 성희롱 하려고 이런 발언 하는 거 아니고 여자들 잘 보세요. 그러면 한국 여자들은 몸매가 정말 좋을 때만 이렇게 타이트한 옷을 입거든요. 근데 미국 여자들 잘 보세요. 그러면 완전 뚱뚱하고 비만인 여자들도 막 쫄바지 입고 타이트한 바지 입고 막 그렇거든요. 꽉 끼는 바지 입고 자기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예요. 그것도 약간 그거랑 비슷한 거예요. 그런 어떤 성향.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남한테 완벽하게 몸매가 됐을 때 타이트한 옷을 딱 입거든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비슷한 거죠. 자기가 완벽했을 때만 자신감을 드러내는. 그리고 완벽하지 않은 사람들은 좀 자신 없어하는. 근데 미국 여자들 보면 뚱뚱해도 쫄바지 입습니다. 뚱뚱해도 노출 있는 옷을 입어요. 자기가 그런 옷을 입고 싶으면. 그만큼 미국 문화 자체가 남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죠. 자신감이 있어요. 거기서 온 자신감. 그러니까 좀 더 한국 분들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교수들이 보기엔 학부생한테는 애초에 기대가 없어서 기초와 다양성이 준비되어 있으면 연구핏을 딱히 안 본다는 말도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학부생한테도 연구핏을 봅니다. 연구핏을 보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사과정 학생만큼 석사과정 학생만큼의 수준이 안 된다는 거를 교수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의 방향성을 보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예를 들어볼게요. 소프트웨어 중에서도 뭐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다. 그러면 뭔가 학생이 인공지능에 관심이 있는 것 같은 인생의 방향성을 보여준다면 될 수 있겠죠. 뭐 예를 들면 학부 때 뭐 인공지능 관련 회사에서 인턴도 좀 하고 뭐 그런 경험들. 나는 인공지능에 관심 있다. 이런 방향성을 보여주는 거죠. 아니면 뭐 예를 들면 통신을 공부하는 연구하는 교수가 있다고 치면은 뭐 학부 때 방학 때 좀 알바를 하면서 뭐 통신 관련된 뭐 예를 들면 뭐 핸드폰 관련해서 뭐 기지국에서 뭔가 수리를 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를 했었다든지 뭐 이런 경력들, 이런 것들을 막 이렇게 어필하면서 나는 통신 기술에 관심이 많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핏을 자꾸 만들어서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은 그 핏이 별 볼 일 없는 핏이라 하더라도 미국 교수들은 그 인생의 방향성을 보는 거야. 그 사람이 그거에 얼마나 관심이 있고 그걸 좋아하고
그쪽으로 삶이 오리엔트 되었는지 그거를 많이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연구핏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뭔가 그쪽으로 엄청난 성과가 있다기보다는 인생이 그쪽으로 방향성이 있는지 그걸 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본인의 연구핏을 계속 만든 다음에 어플라이 하면 좋을 것 같고, 만약 잘 안 된다 그러면 랭킹 낮은 데도 좀 넣어보세요. 한국 분들은 너무 랭킹에 이렇게 꽂혀가지고 랭킹 높은 데만 가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랭킹 좀 안 좋은 데 가서 더 좋은 데로 옮겨갈 수도 있고, 랭킹 안 좋은 데 가서도 좋은 회사 취업할 수 있는 게 미국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본인이 항상 본인이 목표한 것을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그 인생의 방향성이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